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추석을 사흘 앞둔 연휴 첫날인 오늘 대구적 전통시장에는 모처럼 손님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분위기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추석 대목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추석 때 어린 딸에게 입힐 한복을 고르느라 어머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옷 저 옷을 입혀보면서 고운 딸의 모습에 웃음꽃이 절로 피어납니다. 이거 마음에 들어? 각종 부침을 만들어서 파는 노점 좌판에는 방금 튀긴 먹음직스러운 전들로 가득합니다. 재미 겸 구경 삼아 일가족과 함께 모처럼 장을 보러 온 아버지는 흐뭇한 모습입니다. 가장 수고가 많이 드는 제사 음식인 전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예. 가격도 좀 매대가 있고. 집에서 직접 만들려면 힘들기도 하고 비싸기도 한데 예. 그래도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여기가.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서문시장에는 아직까지 제수용품 등을 사지 못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싱싱한 문어와 갈치 등 생선을 파는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평소보다는 훨씬 활기찬 모습입니다. 대목이 잘 돼야 됐긴데 옛날에는 안 돼? 오늘 좀 낫지 않겠나? 평소 사람 하기도 없어. 추석 때마다 발 디딜 틈 없었던 과거 전통시장 추석 대목 모습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는 시민들의 넉넉한 마음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고속도로는 종일 귀성 차량들로 정체와 풀림 현상이 되풀이됐습니다. 지금 도로 사정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심영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 첫날 대구 경북권 내 고속도로도 비교적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혼잡했던 구간이 중부내륙 고속도로 문경세제인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북상주 부근 153km에서 상주 부근까지 3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문경세제 182km, 역시 6km 정도 속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선산에서 김천 분기점 가까이 와서는 소통 상태는 괜찮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금호분기점 141km 4차로 쪽으로 조금 전까지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고 처리는 모두 완료된 상태고요. 보시는 지점은 도동분기점 일대입니다. 오후 6시까지 2km 정도 정체됐지만 현 시각 정체는 모두 풀렸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구간입니다. 춘천, 부산 양방향으로 가산에서 칠곡,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지만 오늘은 정체 현상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 이 구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9월 25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내일 대구 경북권 내 출고 교통량 40만 대 예상됩니다. 차량 점검 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지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3만 대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는 추석 당일에는 지난해보다 1.6%가 준 62만 대가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밀리는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과 도동분기점, 중앙고속도로 다부나들목과 칠곡나들목, 대구 포항고속도로 도동분기점과 청통 와촌나들목 등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중 23일부터 25일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네, 대구에서는 추석 당일 쓰레기를 걷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구 시민들은 추석 전날인 내일은 음식물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남구와 달성구는 오늘도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대구시와 구구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날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8시 5분부터 60분 동안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 톡톡 시간에는 부동산과 조세 전문가가 출연해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의미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토론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켜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수요와 공급이 상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른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첫 해인 2016년 1명이 위반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90명, 올해 7월 말까지 169명이 적발돼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위반자 가운데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45명, 서울이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9명의 순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서대구 산업단지에 민간 주도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서구 중리동 서대구 산단 주물공장터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1,500억 원 전액을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과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오는 12월 착공해 2020년 말 완공됩니다. 대구시는 또 서대구 산단 내 농수산유통공사 이현 비축기지 터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도 세울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등대를 관광 명소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021년까지 768억 원을 들여서 영덕 병곡항 등대체험 공간과 포항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 경주 송대말 등대 문화 콘텐츠 공간 등을 건설합니다. 이 첫 사업으로 2016년에 시작한 울진 후포등대 해양문화 조성은 지난 7월 마무리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매년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조는 택배 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날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 동안 일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택배업종은 연장 근로 특례가 유지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